이번 시간에는 2019년도 3회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할 건데요. 2019년도 요 3회 문제 보시면 4번 문제부터 시작인데 4번 문제가 제가 실수했던 게 있어요. 이게 2009년도 문제랑 똑같은 걸 올렸어야 되는데 파일이 하나가 잘못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4번 문제를 다시 한번 푸는 중이니까 이거 좀 신경을 써주세요. 4번 문제 다시 한번 보셔야 됩니다. 09년도 1회 문제하고 동일한 건데 파일이 잘못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A1, 2, 3, A4까지 XY 질화에 해당하는 동작표, 진리표가 나와 있고요. 각각에 대한 출력식이 나와 있어요. X에 대한 거, 그리고 Y에 대한 거, G에 대한 거. X에 대한 걸 제가 이쪽에다 보기 편하게 옮겨놨습니다. 그러면 답란의 미완성 부분을 최소 접점수, 이게 포인트예요. 최소 접점수로 표현을 해야 되는 거고요. 이게 이제 정오표에 올라갔는데 이게 A1 바가 아니죠. 얘로 나오면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거는 그냥 A1 대문자로 쓸 거예요. 옛날 파일이어서 이게 요거는 오른쪽에 있어서 A1 바 이런 거는 의미를 좀 이해해 주세요. 자, 밑에 소문자로 나와 있는데요. 이것도 선생님들 정오표에는 이렇게 A2 바로 돼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나와 있을 때 최소 접점을 맞춰라 이 얘기고요. 자, 먼저 X라고 하는 이 황색을 표시를 하려고 했더니 이 황색을 전개를 한번 해볼게요. 전개를 하면 얘를 그냥 제가 A1바, A2, A3라고 표현을 하고 더하기 여기는 A1, A4, A3라고 하겠습니다. 순서를 좀 섞었었는데 상관은 없죠. 그렇지만 이걸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요 메인에 있는 라인 하나를 첫 번째 A1 바라고 표현을 할게요. A1 바. 그리고 여기를 A1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런 후에 A1 바, A2, A3니까 요 X라인에 맞춰가지고 요렇게 좀 좁을까? 조금 더 위로 올릴까요? 조금만 올릴게요. 요렇게 해서 A2, A3를 표현하겠습니다. A2 그리고 A3 요렇게 쭉 내려주는 거죠. 그러면 요 라인은 됐는데 요쪽 A1, A4, A3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A1이라는 거 밑에다가 이렇게 하나 따가지고 A4라고 하는 걸 하나 표시를 해볼게요. 그러면 어차피 옆쪽으로 가야 될 거니까 조금만 옮겨가지고 이렇게 A4 그리고 나서 여기 선을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A3까지는 같이 쓴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나를 만들 겁니다. 다음에 Y에 대한 걸 봤더니 요거예요. Y에 대한 출력식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보면 Y에 대한 게 A2바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요 A2바는 무시하시고 뒤에 있는 두 개가 더하기가 되는 거니까 A1바에 여기서 연결을 해가지고 이렇게 A3바 A1바에 A3바 그 다음에 A4바 여기다가는 A4바 라고 선을 하나 연결을 하죠. 거기에 A1, 3, 4니까 A1, 4가 있죠. 그럼 여기다가 3 이렇게 묶어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럼 Y도 돼요. 요거 3예요, 선생님. 요거 3. 요거 A3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빨간색 라인은 A1바, A3바, A4바 더하기 A1, A4, A3. A1, A4, A3 순서 바꿔서 더하기 하고 마지막에 A2바를 줬다. 이런 식으로 보겠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번에 요거 출력 램프 G에 대한 거 A1, A3바에다가 A2 더하기 A4가 나와 있는 부분을 볼 건데 A1에 A3바가 있어요. 그래서 전개해 보면요. A1, A3바, A2 플러스 A1, A3바, A4라고 하는 녀석이 되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답을 달았냐면 여기에 A1이 있으니까 굳이 A1 쓰지 마시고요. 여기다가 A3바 라고 표현하고 밑에다가는 A2 플러스 해놓고 누구를 해줘야 돼요? A2하고 A2가 여기 하나 있어요. A2가 하나 있고 다음에 A1, A3바, A2 A1, A3바, A2에다가 A1, A3바, A4 그러면 더하기 있는 거 중에 A4라고 하는 게 하나 더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래서 A4라고 하는 거를 붙여주는 거였죠. 그런데 이게 이제 이렇게 해서 생각을 하시면 좀 골치 아픈 게 생겨요. 봐봐요. A1에 A3 바까지는 A1 라인에 A3 바까지 맞고 A2하고 여기다가 A4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달아주면 되는 거였는데 이렇게 하는 거라고 제가 답을 썼는데 이게 잘못된 게 뭐냐면 잘 보세요. 앞에 진리표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앞에 진리표를 보시게 되면 6번째 것만 보겠습니다. 이거 선생님 한 분이 찾아주신 건데 둘, 넷, 여섯. 여기 0, 1, 0, 1일 때 x, y, g가 전부 다 0이어야 돼요. 그런데 그러니까는 여기 A1, A2, A3, A4가 0, 1, 0일일 때 x, y, g가 전부 다 빵빵빵이 나와야 하는데 여기다 한번 그걸 넣어보자는 거예요. 여기다가 0, 1, 0, 1이라고 하는 A1, 2, 3, 4 값을 넣어보면 파란색으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A1이 0이면 여기는 그냥 통과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A2가 1이면 이렇게 통과하겠죠. 다음에 A3가 0이다 모르겠어. A4가 1이니까 여기 통과하겠죠. 그리고 이렇게 가서 A3가 0이면 이렇게 통과가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통과가 돼버리고 여 밑에가 A2가 1이고 A4가 1이니까 어디로 가도 다 동작이 돼버리죠. 그럼 G가 불이 들어오는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는 게 아니고 요거를 여기에 A3 바라고 하는 녀석을 달기 이전에 여기가 좀 중요해지죠. 하나를 더해줄 수밖에 없어요. 누구를 더해주느냐? 아까 있었던 거 누구였어? A1이었나? 그죠? A1이라는 걸 하나 더 쓰는 거예요. 여기다가 A1 다음에 A3 바 다음에 A2 그리고 여기에 병렬로 A4 이렇게 해주게 되면 A1이 0이라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붙질 않겠죠. 1일 때 붙는 거니까. 그래서 밑으로 못 내려오니까 Z램프에 불이 안 들어온다라는 그 정확한 정답이 되죠. 그러니까 저는 진리표를 안 보고 사실 처음에 문제를 풀 때 여기 A1이라고 하는 것과 A1이라는 게 사실상 A1 도트 A1 이렇게 가는 거니까 여기는 그냥 A1이랑 같잖아요. 이렇게만 해석을 했는데 진리표가 존재하고 있으니까 거기다 넣어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게이트 숫자가 하나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2009년도에는 바꿔놨는데 이게 2019년도 문제는 안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좀 오래된 파일이어서 소문자로도 나와 있는데 그냥 이렇게 한번 수정해 드릴 테니까 2009년도 1회에도 동일한 문제가 있어요.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고요. 밑에 2번 한번 보는 거면 이거는 좀 귀찮아도 방법이 없잖아요. 예를 들면 A1이라고 하는 녀석에 A2, A3, A4가 있는데 여기가 A1이면 요 라인은 A1 바가 되는 거고 여기가 A2고 여기가 A2 바가 될 거고 여기가 A3고 여기가 A3 바가 될 거고 여기가 A4고 여기가 A4 바라는 것만 표시해 놓으시고 그리고 나서 하나씩 찾을 수밖에 없어요. 조금 귀찮더라도 자, 예를 들면은 X라고 하는 녀석을 잠깐 위에서 보면 A1 바 A2, A3예요. 근데 여기 3개, 2개. 요거 엔드 게이트 2개가 3입력짜리고 더하기 돼 있으니까 각각이 얘겠죠. 예. A1 바 A2, A3. A1 바 A2, A3. A1 바. 여기다가 A1 바. A2. A3. 이렇게 하나 따라가는 거고 다음번 거는 A1, A4, A3. A1, A4, A3. A1이면 요 앞에 거죠. A1, A4, A3. A3가 어디 있어요? A3. 그다음에 A4 여기 있죠. 이렇게 따라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합치면 X다. 자, 이 Y라고 하는 것도 질의가 많이 들어왔는데 여기 선이 하나 빠진 거예요. 3입력만 있으면 하나 입력해 주시면 돼요. 왜냐면 Y라고 하는 출력도 따라가 봤더니 Y 빨간색으로 해놨는데 빨간색으로 썼죠. 파란색으로 할게요. 여기가 지금 보시면 전개하면 A1바, A2바, A3바, A4바예요. 첫 번째가. 1바, 2바, 3바, 4바. 그럼 1바, 1바, A1바, A2바, A3바, A3바가 여기네요. A3바. 왜 이렇게 자꾸 나와? A3바, A4바. 하나 더 이렇게 줘야죠. 4개. 4개를 주고 밑에도 마찬가지로 따라가 주셔야 돼요. 옆에 있는 거 이거. A2바, A1, A3, A4. A1, A2바. 예를 들면 A1, A2바, A1바, A2, A2바. 다음에 누구예요? A2바 다음에 A2바 다음에는 누가 되나? A1, A2바, A3, A4, A3, A4, A3, A3바, A4, A4 이렇게. 그러면 또 얘가 되는 거죠. Y가. G도 마찬가지 있는 거 따라가시면 돼요. 그래서 정오 내용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여기 선이 하나 없는데요. 이 부분 많이 질문 들어왔었고요. G 부분은 3입력식인가 맞나? 그래서 3입력 맞고요. 그 다음에 요 부분이죠. 여기가 중요합니다.
요 A1이라는 걸 안 쓰면 안 돼요. 그냥 없어질 줄 알았는데 진리표상에서 동작이 가능하게끔 돼버리기 때문에 A1을 반드시 추가해줘야 돼. 반드시. 이거 빼버리면 오답이 돼요. 이거 꼭 넣어주시는 걸로. 그래서 급하게 재촬영을 했고 파일이 옛날 파일이어서 소문자가 써져 있는데 쌤들 거는 대문자로 돼 있을 거예요. 허나 여기 있죠? 요 얘라고 하는 거 정호해달라고 하시는 요청이 많았어요. 저희가 사고 쳤죠? 오른쪽에 그려놓고 바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A접점이니까. 그래서 이거 정호해 드릴 거고 여기는 정호 내용으로 볼 수도 있는데 만약에 문제에서 안 주어진다라고 하면 사입력을 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요거 구분하셔서 문제 하나 해결하시고 다음 문제로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8번 문항은 어떤 건가 볼까요? 얘도 앞에서 한번 나왔었네요. 그리고 회로 시간에도 많이 하던 건데 아이고 요거 도트는 제가 넣어달라고 요청하겠습니다. 도트는 넣어달라고 요청을 하고 삼상 삼선식 전로에 연결된 삼상 평형부하가 있다. 이때 T상의 P점이 단선된 경우 소비전력은 단선 전 소비전력에 비해서 어떻게 되냐. 단선 전과 단선 후의 소비전력을 비교하는데 단선이 되어 있지 않을 때의 소비전력을 P1이라고 하면요. 얘는 한 상당 기준으로 R분의 2제곱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상이 총 3개가 있다. 그게 간단하죠. 그래서 R분의 3, 2제곱이다 라고 하는 게 단선 전이에요. 단선 전 3상이니까. 근데 단선 후 소비전력을 P2라고 하면 얘는 R분의 2제곱이라는 걸 쓰는 건 맞는데요. 이때 R이라고 하는 저항에 변화가 생긴다는 거죠. 왜냐면 여기가 끊어졌다라고 하면 이거는 이제 이렇게 전류가 갔을 때 여기가 직렬. 그죠? 그럼 얘하고는 병렬. 결국 여기는 직렬이고 얘하고는 병렬이니까 이걸 RT라고 쓸까요? RT라고 하는 합성 저항은 2R 플러스 R분의 2R 곱하기 R이라는 얘기네요. 그럼 3R분의 2R의 제곱이 되니까 하나씩 약분해서 3분의 2R이죠. 그럼 여기가 RT가 3분의 2R 그것분의 2제곱이니까 결국 2R분의 3E제곱이 후예요. 단선 후.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R분의 2제곱이라는 문자가 같잖아요. R분의 2제곱이라는 문자가 같으니까 요걸 P라고 쓰면 여기는 3P. 그죠? 그럼 여기는 2분의 3P 즉 1.5P 이렇게 나오네요. 그럼 여기 2배 차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어떻게 줬냐면 단선전 소비전력에 비해서 단선 전이면 얘죠. 얘 거에 비해서 몇 배 된 겁니까? 2분의 1배가 된 거다라고 표시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분의 1배 계산식으로 표현해서 써주시면 된다. 물론 이제 여기도 RST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책에는 L1, L2, L3로 바꿔드릴게요. 이거 바꿔드릴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쌤들 보는 거랑 좀 다른데 같은 문제인 겁니다.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9번이라고 하네요. 이것도 자주 나왔던 패턴이죠? 다음 그림과 같은 단상 2선식 분기회로의 전선 굵기를 표준 단면적으로 산정해달라. 단 전압 강화가 2V 이하이고 배선 방식은 교류 220V의 후광 전선과 공사로 한다. 쌤 이게요. 분전반에서부터 거리들이 일단 처음 부하까지는 12m고 나머지 부하까지는 다 6m로 똑같아요. 거기다가 전력도 소비 전력도 똑같으니까 이거는 부하가 균일한 경우로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럴 때의 배선 설계 길이를 계산하는 거는 처음 부하까지의 거리예요. 일단 처음 부하까지 거리에다가 더하기 하기를 2분의 이렇게 쓰는 거죠. 2분의 뭐를 쓰냐면요. 요런 간격이 몇 미터냐 부하 간격. 부하 사이의 간격에 그런 간격의 개수를 하는 거예요. 그럼 처음 부하까지 거리가 12m고 2분의 부하의 간격은 6m고요. 이런 개수가 하나, 둘, 셋, 넷, 5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5, 6에 30을 2로 나누니까 얼마예요? 30, 15. 15하고 12 더하니까 얼마입니까? 27m. 이게 균일한 경우에 배선 설계 길이를 계산하는 방법으로 제일 쉬운 식이에요. 근데 이게요, 꼭 균일한 경우로만 풀지 마시고요. 만약에 지금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부하 중심점이라고 하는 L을 구하는 게 또 뭐가 있냐면 불균일할 때 두 가지가 있어요. 전력 갖고 구하는 방법이 있고 전류 가지고 구하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은 전류 갖고 구한 거예요. 그래서 시그마 부하 전류
이 전류라는 건요, 그냥 간단하게 쓴 겁니다. 부하에 있는 전류들을 전부 다 더한 거예요. 그래서 I1 더하기, 뭐 I2 더하기, I3 더하기, 뭐 이렇게 쫌쫌쫌쫌 가는 거예요. 각 부하 전류를 구한 거예요. 이 전류는 각 부하 전류입니다. 그리고 시그마, 각 부하 전류에다가, 부자를 안 쓰려고 했더니, 각 부하 전류에다가 곱하기 하기를 부하까지의 거리예요. 이건 뭐냐면 각 부하 전류가 I1이니까 그 부하 전류가 있는 거리까지. 또 이렇게 해서 L2. 또 이렇게 해서 L3.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불균일할 경우를 풀 수가 있어요. 그런데 부하 전류가 없는데요 라고 하시면 여기서 생각하시면 되죠. 여기 220V라고 하는 전압이 나와 있으니까 요 전력을 P는 VI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럼 I라는 전류는 전압 220분에 1100이다 라고 하는 거라서 5A라고 하는 부하 전류가 나와요. 그럼 여기 5A하고 여기도 5A하고 여기도 5A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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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A로 다 같으니까 균일이죠.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계산을 한다고 쳐도 이제 다 5A한 거 찾았잖아요. 그러면 시그마 부하 전류는 5 이게 볼게요. 셋, 넷, 다, 우리가 30이네요. 30이 될 거고요. 다음에 얼마가 되는 거야? 첫 번째 부하까지의 거리는 12m니까 5 곱하기 12m 플러스 하기를. 자, 5 곱하기 두 번째 부하까지 거리는 얼마? 18, 18m가 되는 거고요. 더하기 5 곱하기 또 얼마야 돼? 여기가 18이니까 18에서 6 더하면 24가 되겠네? 24 더하기 5 곱하기 또 얼마? 24에서 또 6 더하니까 얼마예요? 30. 이런 식으로 가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계산을 해도 똑같이 27m가 나오고 지금 이번 책에는 제가 요 계산법을 써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27m 이렇게 불균일한 걸로 풀어도 좋고요. 아니면 균일한 공식을 이용하셔도 좋습니다. 전력 갖고 푸는 것도 앞에 있는 과거 문제에서 한번 풀어드린 적 있어요. 전력을 갖고 풀어도 똑같이 결과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결과를 27m라고 하는 걸 구했다라고 했을 때 표준 단면적을 선정해야 되니까 단면적 A는 어찌됐든 식이 1002분의로 시작을 하겠죠. 1002분의 이게 뭐예요? 단상 2선식이니까 다선식의 2배를 줘야 되죠. 그래서 17.8의 2배이니까 얼마야? 35.6이네. 35.6 곱하기 L 곱하기 I 여기다 푸는 거예요. 그럼 1000 곱하기 2라고 하는 전압 강하가 2V라고 나왔고 35.6 L은 27m 구했고 I라고 하는 건요 부하 전류를 얘기하거든요. 근데 부하 전류가 5A가 총 6개가 있으니까 몇 암페아? 30A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계산기를 눌러보면은 얘가 얼마래? 14.42가 나온대요. 14.42 스퀘어. 죄송합니다. 14.42 스퀘어가 나옵니다. 근데 문제에서는 자 한번 볼게요. 어떻게 나왔냐면 표준 단면적으로 산정하래요. 그럼 14.42라고 하는 건 표준 단면적이 아니죠. 저희가 계산한 결과가 14.42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1.5, 2.5, 4, 6, 10, 14. 그 다음에 얼마지? 16인가? 그쵸. 16 쓰는 거죠. 16. 16 스퀘어를 써주시면 되겠다. 10 다음에 16, 14.42니까 14보다 커서 따라서 표준 단면적 몇 스퀘어를 쓰자? 16 스퀘어짜리를 쓰면 된다. 이렇게 나와줘야지 정답이 돼요. 그러니까 풀이는 어떤 방법을 써도 괜찮으니까 이거 균일인데 왜 불균일 썼어요? 그러지 마시고 불균일로 풀건 균일로 풀건 똑같아요. 단 균일이 아닌 불균일 회로를 균일로 풀 수는 없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다음 문제도 12번 문제인데 요거 풀이가 살짝 변경이 된 거죠. KC 기준이 적용이 되면서 변경이 된 건데 삼상 3선식 380V의 그림과 같이 전력이 나왔어요. 예전처럼 이렇게 유효 전력이 나와 있는 거를 푸는 방법이 좀 달라요. 근데 이게 두 가지 패턴이 있어요. 전류로 나오는 문제가 있고 전력으로 나왔던 문제가 있는데 과거에 달 나왔던 거잖아요. KC 이전에. 과거에 나왔던 똑같은 전류 형태의 문제는 바꿀 수가 없어요. 유효분과 무효분을 나눌 수가 없으나 얘는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동기에 부하 전류를 계산을 할 거예요. 근데 이게 3상짜리니까 P는 루트 3 VI 코사인 세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I를 구할 때 루트 3 V 코사인 세타분의 P로 계산을 하면 되니까
루트 3 곱하기 V가 몇 볼트였죠? 380볼트. 코사인 세타가 몇 퍼센트짜리였지? 75%, 0.75에다가 그럼 전동기가 총 3대잖아요. 그래서 2.2 더하기 7.5 더하기 50 얘를 곱하기 10에 3승하면 킬로로 다 만들어 준 거죠. 이렇게 계산을 하면요. 이게 얼마냐면 120.94 정도가 나올 거예요. 120.94 암페어가 나와요. 이거는 전동기 부하 전류의 총계예요. 그러니까는 전동기가 가지고 있는 유효분 전류와 무효분 전류를 합산한 크기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때 이 전동기의 유효분 전류를 I1이라고 하면 총계였던 120.94에 역률에 해당하는 거 코사인 세타를 곱하면 되잖아요. 0.75. 그래서 유효분 전류값이 90.71A가 나옵니다. 이렇게 하나 만들어 놔야 되고, 무효분 전류도 계산을 해야 돼요. 그럼 120.94에 이게 딱 떨어지는 게 아니네요. 0.75면 사인이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가 1이라는 걸 알면 사인 제곱 세타는 루트 이렇게 풀면 되죠. 1 마이너스 0.75의 제곱으로. 그럼 무효 전류가 나오겠다. 79.99A가 나온대요. 그래서 전동기에 대한 전류를 두 개로 나눠놔야 돼요. 유효분 전류와 무효분 전류로 나눠놓고 전열기가 하나 달려있죠. 전열기 부하 전류를 구할 겁니다. 히터 이렇게 쓸까요? 그럼 얘도 3상이니까 루트 3V 380 코사인 세타는 100% 안 쓸 거고, 다음에 5kW네. 5 곱하기 10의 3승 하면 얘는 7.6A가 나오는데, 이 전열기는요, 역률이 100%니까 무효 전류가 없어요. 이게 곧 유효 전류야. 그럼 유효 전류에 해당하는 게 90.71과 7.6A여서 바뀐 KC 기준에 따라서 설계 전류를 찾아낼 건데, 설계 전류라고 하는 IB 값을 계산할 때요, 루트 유효분 전류, 무효분 전류의 크기예요. 그러면 유효분이 얼마야? 전동기 거에서 90.7이라고, 전열기에서 7.6의 제곱, 무효가 전동기에서 79.99, 그거에 제곱하면 크기가 나오겠네요. 126.74A라는 크기가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KC 기준의 가장 기본은 뭐냐면 설계 전류보다 전격 전류가 커야 되고 전격 전류보다 허용 전류가 크거나 같아야 돼요. 결국 허용 전류는 나머지 조건을 계산하지 않았을 때 최소 설계 전류 이상이 돼야 된다라는 거니까 126.74를 지금 답으로 할 수밖에 없다라는 문제예요. 그래서 12번 문제는 푸는 패턴이 KC 이후로 바뀌었기 때문에 앞에서도 한번 푸는 적 있죠? 반드시 유효분과 무효분을 나눠서 계산을 하시고, 그때도 언급해 드렸는데 똑같이 나올 거라고 보지는 않아요. 다른 조건들을 주겠죠. 뭐 열적 어쩌고 저쩌고 열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허용 전류를 찾아라 막 이렇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다른 조건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2019년 3회에 저하고 풀어볼 4가지 문제였고, 뭐 앞에서 이미 나왔던 문제들의 반복이었으니까 공부 한번 하시면 앞에 것도 같이 준비하는 게 되겠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